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방압입니다. 사주에서 진짜 무서운 게 삼합보다 방압이에요. 삼합은 사건이 터지는 느낌이면 방압은 내 환경 자체를 바꿔버려요. 대운에서 방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직업, 인간관계, 관심사까지 인생의 판이 바뀌기도 해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방압 해석법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방합은 뭐냐? 그럼 같은 계절의 글자들이 뭉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인묘지는 봄이다, 사오미는 여름이다, 신유술은 가을이다, 해자축은 겨울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묘진, 얘네 만나는 거, 사오미 얘네 만나는 거, 신유술 만나는 거, 해자축 만나는 거. 그러니까 얘네 그 계절의 글자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 이게 방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임과 묘가 있어. 그러면 운에서 진이 오네. 봄 글자가 임묘진 다 모였죠. 이게 방합인 거예요. 또 여기 내 사주 원국에 임묘진이 다 있네. 얘는 봄의 글자 다 있죠. 이게 방합인 거예요. 또 사오미로 할게요. 내 사주에 사오가 있네. 운에서 미운이 오네. 사오미 여름 글자 다 모였죠? 방합이 형성된 거죠. 자, 또 여기 내 사주에 사오미가 다 있네. 여름 글자 화의 세력이 아주 강해지는 거죠. 이게 방합인 거예요. 삼합은 새로운 기운을 만드는 합이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다른 계절의 애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기운을 딱 만들었잖아요. 새로운 기운을 만드는 합이고, 방합은 원래 있던 기운을 더 크게 만드는 합인 거죠. 사오가 있는데 미가 왔어. 그래서 여름의 기운, 불의 기운, 화의 기운이 엄청 커지는 거죠. 이게 방합이에요. 그래서 방합은 쉽게 안 깨져요. 그 계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방합이 무서운 이유가 방합은 단순히 글자 3개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 원래 기운을 몇 배로 키우는 거죠. 사오가 있는데 미가 온다. 얘 안 그래도 뜨거운데 미가 온다. 엄청 더 뜨거워진다. 이건 거죠. 방합이 형성이 되면은 사람 생각이 바뀌고 관심사가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삶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방합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직업, 인간관계, 생활방식, 관심사까지 통째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합은 단순한 합이 아니라 인생의 판을 바꾸는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방합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방합은 어떤 오행이 강해지느냐에 따라 사람의 성향과 삶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목방합은 인묘진, 봄의 기운이죠. 목방합이 강해지면은 이제 인묘지, 봄은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려는 욕구가 강해져요. 그래서 인묘지 방합이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기보다 새로운 걸 시작하고 사람 만나고 활동 범위 넓히고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잘 쓰면 성장이고 과하면 무모한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여름 사오미 화방합은 여름 기운이잖아요. 화방합이 강해지면은 표현 욕구가 강해지고 말하고 싶어 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고 싶어 해요. SNS, 유튜브, 강의, 영업 이런 데랑 아주 잘 맞는 거죠. 잘 쓰면 인기와 영향력을 얻고 과하면 감정 기복과 과시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다음은 신유술은 가을이죠. 금 방합이 강해지면은 감각이 강해져요. 신유술은 계산적이죠. 계산이 빨라지고 손이 따지고 결과 중요시하고 잘 쓰면 이거는 사업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이고
결단력. 과하면 예민함과 인간관계 단절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수, 해자축은 겨울의 기운이에요. 수 방압이 강해진다. 그러면은 생각이 깊어지고 사람이 조용해지고 관찰력이 좋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도 늘어나요. 이 해자축 겨울 방압이 오면은 공부하면 좋죠. 기획 상당 능력이 좋아지겠죠. 과하면 우울, 고립, 과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보자. 그러면 임묘진, 봄은 성장, 사오미, 여름은 표현, 금, 신유술은 현실, 수, 해자축은 사고, 지의 기운이에요. 방압은 결국 그 오행의 힘이 이렇게 강해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론 강의는 진짜 정말 그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강의가 많죠. 이론 강의는. 제 강의는 그 이론을 외우는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사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려드리는 실전 해석 중심 강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내용은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쉽게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단순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실제 사주에서는 용신, 기신, 신강, 신약, 형충, 파해 이런 거, 대운과 세운까지 함께 다 봐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 거는 그냥 감을 잡으시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방압이 이제 비겁하다. 방압이 비겁하다. 방압을 이렇게 했어. 갑이면 인묘진. 이게 방압이겠어. 방압이면 얘네가 비겁이다. 비겁이 방압이 형성이 됐다 하면 사람 문제가 가장 먼저 나타나요. 친구, 형제, 동료, 지인과의 인연이 강해지고 내 편과 내 사람이 많아져요. 이게 좋게 작용하면 인맥이 커지는 거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딱 이렇게 인묘진 이렇게 방압이 형성되면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이 시기에 반대로 안 좋게 작용하잖아요. 경쟁자가 득실거리고 돈 문제나 이해관계로 지독한 갈등이 생겨요. 자, 식상방압이다. 식상방압이다 하면은 크겠죠? 예민하게. 자, 식상방압이다 그러면 식상방압이 형성이 되면 가만히 있는 걸 힘들어해요. 움직여요. 사람을 만나고 말하고 표현하고 계속 움직이려고 해요. 모임 활동, SNS, 컨텐츠 제작, 강의, 영업 같은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잘 풀리면 표현력과 영향력이 커지고 활동 무대가 넓어지고 반대로 안 풀린다 하면 오지랖만 심해지고 말실수가 많아지고 대책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재성이 방압이다. 그러면 얘네는 금이겠죠? 자, 이게 재성이 이렇게 방압이 됐어. 그러면 돈과 현실 문제가 커져요. 돈 버는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사업, 투자, 재테크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이제 올인하게 되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도 사업가, 자영업자 같은 현실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재성은 이게 남자한테는 여자죠. 여자니까 남자 사주에서 재성 방압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여자 인연이 강해지거나 연애, 결혼 문제가 인생의 중심 화두가 돼요. 잘 풀리면 재물과 인연을 함께 지는 거고 안 풀리면 돈이나 이성 문제로 큰 고통을 겪겠죠. 자, 관성이야. 이게 임묘진이 이제 관성이야. 그러면은 관성이 형성되면은 조직, 직장, 사회생활 이제 강해지겠죠. 책임감도 커지고 사회적인 기준과 체면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돼요. 승진, 직책, 명예 이런 데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여자한테는 관성이 남자잖아요. 이제 남자와 인연, 연애, 결혼, 배우자 문제가 크게 들어오겠죠. 잘 풀리면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고, 안 풀리면 직장 스트레스, 관제, 구설, 남자로 인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5번째, 인성. 만약 인묘진 이렇게 방합이 인성이야. 그럼 인묘진뿐만 아니라 모든 거. 사오미로 할게요.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사오가 인성이야. 인성인데, 근데 또 미가 오네? 인성이 엄청 커지겠죠? 자, 인성이 방합이 된다. 그러면은 생각이 깊어지고, 공부, 독서, 자격증, 배움에 관한 인성이 커지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혼자 연구하거나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잘 풀리면 전문성, 학문, 지식이 커지고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는 멘토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안 풀린다 하면은 행동은 안 하면서 생각은 많아지고 방구석에 고립되어 게을러질 수 있어요. 자, 정리해보자. 그러면 비겁은 사람 문제, 식상은 활동, 재성은 동가 여자, 관성은 직장과 남자, 인성은 공부와 지식. 이렇게. 이거 다시 말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기본 해석인 거예요.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신강시냐, 형충파해, 이런 거, 용신기시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방합이 내 사주에서 용신인지 귀신인지 그리고 형충파에 있는지 꼭 봐야 돼요. 자, 원국에서 방합이 돼요. 그러면 어떤 거냐? 내 사주에 이렇게 원국에 이렇게 방합이 형성되는 사람이 있어요. 인이 여기일 수도 있고 인이 여기일 수도 있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딱 방합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거는 대운에서 오는 방합과 느낌이 달라요. 대운에서 오는 방합은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느낌인데 원국 이렇게 방합은 어떠냐?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국에 방합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이 보이는 거지. 삶의 분위기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원국에 방합이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특정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요.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목방합이다 그러면 성장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화방합이다 그럼 표현 욕구가 강하고, 금방합이다 그럼 현실 감각이 강하고, 수방합이다 하면 생각이 깊고 내면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해석은 어디까지나 오행 자체의 기본 성향이에요. 실제 사주 해석은 좀 더 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같은 목방합이야. 근데 누구한테는 이게 비겁이 될 수 있고, 누구한테는 재성이 될 수 있고, 일간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관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원구 방합으로 볼 때는 무슨 방합인가 보다는 그 방합이 내 사주에서 어떤 십성인가를 먼저 봐야 해요. 자, 이 사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갑사년, 도구, 우진, 임, 김. 여자 사주예요. 뭐가 보여요? 임묘진, 봄이네. 임묘진, 봄이 보이죠? 이 사람은 사주 원국에 봄이 있는 거예요. 목. 자, 이 사주는 목방합이니까 아까 제가 목방합은 성장 욕구가 강해요 이랬죠.
우리가 또 공부 계속 해야 하는 이유. 성장 욕구가 강해요. 이렇게 해석 안 해요. 실전에서는. 자, 보시면 이 사주는 경금이잖아요. 경금에게는 목은 뭐예요? 재성이죠. 돈. 즉, 이 사람은 목방합은 성장 욕구의 문제가 아니죠. 재성 세력이 엄청 강해진 구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 현실, 결과,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겠죠. 삶 자체가 돈과 현실 문제를 돈과 그 현실 문제 중심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또 이 사주가 신약사주잖아요. 이 신약사주가 재성 방합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현실적인 책임에 치이고 돈 벌어도 남는 것 같지 않고 계속 돈 문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신약인데 이 사람이 재성이 이렇게 목국을 짜면 이게 귀신 방합인 거예요. 이렇게 방합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방합이 귀신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이 사람이 평생 힘들까? 아니에요. 이 사주가 재성이 강해가지고 재성이 감당할 힘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이제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돈을 벌겠죠. 사업도 확장하고 재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쩔 때 이 사람이 내 힘이 생길까요? 이 경금이잖아요, 내가. 경금에 힘이 생기는 데가 신과 유. 금이 오잖아요, 대운에서. 이 사람은 돈방석에 앉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돈을 그때 좀 잘 벌 거예요. 신유 대운이 와야 해요, 이 사람. 그래서 원국 방합을 해석할 때는 목방합이다, 성장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방합이 비겁인지 식상인지 재성인지 관성인지 인성인지 그리고 용신인지 기신인지 이걸 함께 봐야 해요. 또 운에서 방합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대운에서 방합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방합이 들어온대. 대운에서 방합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체감이 훨씬 커져요. 이 사람은 그냥 내 성향 생활이 이런 재성이었죠. 근데 이제 운에서 딱 들어오면 이제 체감이 훨씬 커지는 거죠. 원국 방합은 성향으로 나타나지만 대운 방합은 현실로 나타나요. 그래서 인생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사주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개, 묘, 갑자, 갑인, 정. 이 사주는 여자 사주예요. 뭐가 많아요? 목이 많죠. 인묘. 목이 너무 많죠. 비견겁제가 많죠. 그리고 이 사주의 용신은 이 사람은 토하고 화가 용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운에 무진대운이 와요. 무진대운. 왔었어요. 자, 무진하면 편제죠. 위아래다 편제네.
이 사람은 토가 용신이니까 이때 돈을 엄청 많이 벌겠네? 이렇게 되겠죠? 엄청 좋아 보이죠? 근데 사주에 보세요. 임묘가 있죠. 거기다가 진대운이 온 거야. 아이고야. 얘가 이게 아니겠어. 임묘진 비겁이죠. 비겁으로 목국으로 완전 체력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방합이니까. 토가 아니라 얘가 이제 방합으로 목국이 더 커진 거예요. 이제 비경 겁재들이 이제 괴물처럼 커진 거죠. 목이 이 사람한테는 귀신이에요. 목이 안 좋은 운인데 이 시기에는 배신, 사기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돈 문제로 정말 힘들 거예요. 이래서 방합이 무서울 때가 있는 거예요. 방합은 세력을 키워서 원래 있던 문제를 거대하게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 방합이 만약에 나한테 좋은 운, 용신이라고 하면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규모의 성공과 결과물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좋든 나쁘든 사이즈가 이제 다르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대운 방합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방합이 생겼네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 방합이 내 사주에 비겁인지 식상인지 십성을 먼저 확인하고 나한테 좋은 기운인지 나쁜 기운인지 이거를 꼭 걸러내야 돼요. 방합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방합이 없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방합은 기운을 엄청 크게 만들어요. 좋은 기운이면 좋게 막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나쁜 기운이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자, 예를 들어서 재성인 용신인 사람이다. 재성이 방합이 들어와. 돈 버는 기회가 커지겠죠. 사업이 성장하고 재물이 늘어날 수 있겠죠. 반대로 재성이 귀신이야. 그러면 재성 방합이 온다. 그럼 돈 문제, 여자 문제, 투자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가 커질 수가 있겠죠. 관성으로 해볼까? 관성이 용신이야. 그러면 직장, 명예, 사회적 성장이 커질 수 있죠. 관성이 귀신이야. 그러면 스트레스, 압박감, 인간관계 갈등이 커질 수가 있어요. 즉 방합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기운이 방합이 됐는지 그 기운이 나한테 좋은 기운인지 안 좋은 기운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합을 볼 때는 방합 있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방합이 나에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함께 봐야 진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방합하고 삼합하고 헷갈리는 반합을 해볼게요. 반합. 자, 고맙습니다.